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로 우리를 놀라게 한 인물, 협상의 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바로 협상의 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박종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알듯 하면서 모르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규모 주택업자인데 네. 거기서는 주택 사업을 이제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다가 네. 거의 무일푼으로 20대 후반에 본인이 뉴욕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부동산 개발 사업, 카지노 사업 그런 걸로 불과 한 15년,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여기 세워두신 이 거래 기술이라는 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 기술을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부에 대한 선망 그런 걸로. 네네. 그래 실제로 대통령 캠페인 때도 이 거래 기술을 유세 캠페인마다 들고 다녔어요. 내가 이 거래가 그러니까 영어로 딜인데 협상, 예, 거래 예, 그런 예, 뜻이죠. 예, 그래서 예. 내가 이 책을 쓴 트럼프인데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미국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와 쉬운 얘기로 거래를 잘못해 협상을 네.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가 협상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부동산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동산을 사야 되고 돈을 꿔야 되고 인허가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복잡한 거래죠.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는 잔뼈가 굵은 거래의 달인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협상을 바로잡아 놓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달인이다. 우리나라도 FTA 관련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예. 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북한도 만만하게 봤다 이번에 또 혼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났죠. 예. 네네. 뭐 중국과도 지금 무역 전쟁을 예.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평생 동안 협상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나름대로 독특한 그 협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네. 그게 뭐냐면은 협상하기 전에 판을 흔들어라. 자기식으로 뭔가. 그래서 기선을 잡아라. 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또 다른 책 이름 중에 싱크빅 그런 게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협상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들여서 크게 생각을 해서 판을 크게 벌려라. 크게 판을 벌여가지고는 다양한 지렛대. 그러니까 내가 협상의 유효성의 조건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실무회담을 좀 시켜본 다음에 상대편의 최고 책임자, 탑을 만나서談판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보다는 직접 탑을 만나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談판을 줘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빠이빠이. 그 대신에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이런 게 협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도 보니까 딱 그런데요. 판을 그렇습니다. 크게 벌렸고 전 세계 그렇습니다. 이목을 집중했고 두 번이나 만나서 크게 한 다음에 얘기 들어보고 아니니까 바로 포기해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이 이제 그 두 차례 우리 협상을 한 걸 돌아보면은 네. 1차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측 특사단 얘기를 듣고 하겠다. 정상회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은 딱 우리 측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의 의중을 듣고는 내가 그쪽 탑이랑 만나면 얘기가 되겠다. 이런 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이나 촉으로 이제 그렇게 했죠. 북한이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우리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야, 우리가 이걸 폐쇄할 테니까 너네도 뭘 내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죠. 막 지렛대를 하나 가진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이제 폐지했잖아요.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로 최선희 발언을 트집 잡아서 나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김계관이가 바로 그러니까 이튿날 또 난 다시 할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처럼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 좀 다르게 진짜 뼛속부터 그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 전에 상대한테 선수를 안 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냥 상대 지렛대를 뽑아버리고 내가 이 판의 주인이다. 이러는 거죠. 예. 예. 근데 1차 회담에서는 사실상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북한에 많이 끌려다녔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건 전화 대표인데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라면 진짜 뭔가 잘할 것 같았는데 엉망을 만든 셈이죠. 그렇지만 70년 만에 적대국에 만났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상징성만으로 사람들이 양해를 했죠. 찜찜하지만. 근데 그리고 협상을 이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잘하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지만
트럼프도 이게 정치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네. 비즈니스한테도 그랬죠. 김정은이도 아마 그때 착각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를 이렇게 다루면 되겠구나. 예. 어떤 의미에서 얘기 듣던 것보다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가 있죠. 예. 예. 이런 착각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확 그냥 바꿔버렸는데, 예. 하여튼 어쨌건 그래도 2차까지 시간은 꽤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실무 협상도 그렇죠.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북한은 뭐 대표님 알다시피 전형적으로 살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하나하나 하고 네. 또 그때마다 아주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벼랑 끝 전술을 해서 뭘 얻어내고 아주 전형적으로 떼쓰기 작전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정상 국가라면 불가능하죠. 네네. 근데 북한이 비정상 국가니까 이제 그렇게 떼를 써서 어쨌든 외교를 잘한다 그런 평가도 받았어요. 예. 근데 미국은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에요. 그래서 판을 크게 벌려서 조건을 단번에 내놓고 예. 3대 톱과 얘기를 해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부딪혔는데 1차 회담은 만난 것 자체로 상징적으로 해졌지만 2차 회담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평행선을 이루고 실무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직접 만남 얘기가 되겠다 이런 거고 트럼프도 뭐 직접 만나서 해보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 실무회담이 안 되는데도 이제 2차 회담이 이제 강행이 된 거죠. 두 이제 정상의 의지로.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을 가지고 뭐 열차 그 이벤트도 벌이면서 가면 뭐 트럼프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런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회담이 됐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2차 회담도 1차 회담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했다가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제 그 살라미 조건을 나눠서 뭐 스몰 딜이 그거 아닙니까? 조그맣게 나눠서 여러 번 해야죠.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도 안 말려들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도 생각 못한 노딜을 준비해 간 거죠. 그게 뭐 현장에서 허다 안 되니까 노딜이 아니라 이렇게 다루다 안 되면 내가 노딜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역시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 이게 역시 트럼프 스타일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이제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노딜이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아직 뼛속에서 자기 대통령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이에요. 승부를 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딜도 감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노딜은 진짜 신의 한 수다. 뭐 대표님이 이 방송 제목이 신의 한 수죠. 근데 이 노딜은 그러니까 1차 회담에 트럼프가 하도 약간 좀 완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좀 이렇게 변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역시 트럼프는 빅딜 조건을 제시해서 안 맞으면은 손 털고 나오는 노딜. 그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간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진짜 어쨌든 북핵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 일부에서는 뭐 볼턴이 깽판을 쳐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엇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직 우리 정세현 전 외무장관이 그랬는데 현직이 하는 게 천만 다행이고 그런 분이 전직 외무장관이니까 국가적으로 수치죠. 왜 그러냐면은 정세현 장관이 볼턴을 밥맛 없는 사람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트럼프나 미국을 잘못 본 거죠. 그러면 트럼프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볼턴을 뭐 못 오게 하면 성사가 되고 오게 하면 망가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딜이 현장에서 온 게 아니라 허다 안 되면 노딜이다 이렇게 각본을 짜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작가님 말씀처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스타일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북한한테 분명한 사인을 준 겁니다. 그동안의 살라미 전술이든지 벼랑 끝 전술은 이제 안 된다.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걸 준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기존의 대통령들과 달라. 나는 필요하면 노딜도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역시 대통령 혼자 못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재 어떤 기반으로 갔잖아요. 미국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나라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졌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참모진도 있고 정부 조직도 특히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일단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 있다. 제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대북 제재를 더 추가하겠다고 했다가 소동이 좀 일어났는데 다시 철회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대북 제재를 철회하겠다 그래서 뭐 발칵 뒤집혔었죠. 네. 기존 제재를 철회하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튿날 발표하기로 한 제재를 안 하게 시켰다 그런 거였어요. 그럼 벌써 그걸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가 다분히 있죠. 북한한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사인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트럼프, 이제 언론이든지 우리나라 특히 언론에서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뛸지 모른다 그러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그 비즈니스맨이 진짜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북한이 또 저 남북 연락선도 철수했다 바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마당에 굿 이너프 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말이죠. 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굿 이너프 딜은 스몰 딜을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겁니다. 뭐 굿, 훌륭한, 이너프 충분한 딜이다. 그게 스몰 딜이거든요. 그건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이 미국은 스몰 딜을 안 하고 빅 딜을 하겠다. 빅 딜이 아니면 노 딜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 딜은 누구도 생각 못 했지만 진짜 하노이 회담이 신의 한 수가 돼서 앞으로 이제 이 북핵 회담에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노이 회담에서 폐기된 걸 자꾸 들고 나오니까 뭐 진짜 김정은 대변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이제 문재인 이제 정권은 이제 그 대북 제재 해제에 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북 제재는 지금 북핵 협상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지렛대입니다. 대북 제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북한을 압박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스몰 딜이나 굿 이너프 딜을 운운하면서 이 제재를 포기하는 순간에 북핵 협상은 진짜 핵심 지렛대를 잃어버리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그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그 제재가 효과가 없었지 않냐 그러지만 왜 없었어요?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 또 다른 수단을 이렇게 첨가해서 더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지 이 제재를 없애고 빨리 남북 교류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김정은 북한은 나름대로 러시아, 중국으로 우방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또 미국과 일본을 좀 잘 끌어들여서 우리 나름대로도 또 이렇게 태세를 갖추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참 사사건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뭐 큰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자꾸 거꾸로 가고 말이죠. 우리 국민의 뜻과 미국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북한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위기가 올 수뿐이 없는 건데 어쨌건 오늘 좋은 말씀으로 요 책에 나온 트럼프의 거래 기술 이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수주의자의 양심 여러분들 이거 꼭 시중에서 구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자의 양심 박종선 작가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요. 미국에서는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꼭 보수주의자의 양심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래 기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노딜을 통해서 큰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절대 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미국에게 손해 끼치는 일은 안 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정은은 궁지에 몰렸고요. 문재인 정권도 궁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번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또 있을 대선에서 우리 자유애국진영이 승리하는 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뭉쳐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